자외선 사용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두통이라든가 아니면 역겨움, 구토 이런 증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에 필요한 작업 장비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퍼스 대표 길해용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 시작에 있어 이제 사업자 등록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에 필요한 작업 장비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은 저희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의 사업에 맞춰서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에 필요한 참고 영상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형 트럭이라든가 소형 밴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사업 초기에 그래도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러한 차량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사업에 사용을 하시고, 창업의 초기 비용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승용차, SUV에 이제 장비를 싣고 사업을 운영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소형 트럭이라든가 소형 밴은 무조건 구입을 하세요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트럭에 실리는 그런 장비의 양이라든가 장비를 싣는 편의성이라든가 유품의 적재, 폐기물의 적재라든가,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만 따져도 소형 트럭이라든가 소형 밴이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거 현장에 이제 출동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트럭인데요. 보통 저희가 출동을 할 때 보시다시피 장비를 이제 이 정도를 싣고 이제 출동을 하게 되죠. 유품 정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한 3박스에서 4박스만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고독사 현장처럼 좀 심각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박스를 전부 다 사용할 때도 있고, 그 오염물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런 공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철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코팅 작업들, 뭐 이렇게 기타 부가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박스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고독사 변사 사건 현장에 이제 저희가 투입이 됐을 경우에 이제 작업을 얼추 마무리를 짓고 철수를 하면은 저희 몸에 시신, 부패, 악취가 전부 배이게 돼요. 그리고 작업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냄새가 배이게 되는데, 작업자와 그런 장비를 그냥 승용차라든가 SUV, 특히 SUV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앉는 시트와 트렁크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냄새가 그대로 이렇게 다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형 트럭을 가장 먼저 1순위로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소형 트럭 구매하기가 애매하시다 싶으시면은 오벤 차량 있잖아요. 시트와 짐칸이 구분되어 있는, 짐칸에 격벽이 쳐져 있는 5명이 앉을 수 있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오벤 차량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뭐 차량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스타렉스 오벤이라든가 뭐 최근에 나온 뭐 스타리아 오벤, 이런 차량이 이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장비는 안전용품, 기기와 약품, 공구, 도구, 소모품, 이제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생각보다 이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에 있어서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비밀스럽거나 대단하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시중에서는 이 사업에 맞는 장비들이라든가 각종 도구들, 제품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중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구입을 해서 선택을 해 나가면서 이제 세팅을 이루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세팅만 맞추신다고 하더라도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뭐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용품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작업복이라든가 그런 뭐 니트릴 장갑 아니면은 방독면 뭐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제 기기들은 이제 탈취 기기, 그리고 뭐 청소 기기라든가 그런 뭐 작업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 아니면은 이제 뭐 살균 소독제를 살포할 때 사용하는 분무기, 그리고 오염물 제거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약품들, 분무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염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보루, 이제 면보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봉투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대자루, 탈거라든가 철거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작업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진공 청소기,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그런 안전용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탈취 기기들, 뭐 청소 기기들, 아니면은 그런 약품들, 그리고 이제 그런 각종 작업 도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안전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변사사건 현장의 청소라든가 강력 범죄 현장 청소라든가 이러한 현장에서 착용을 하는 그런 보호 장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복장을 착용하는 이유는 작업자의 안전이라든가 인체의 보호, 감염의 방지를 위해서 변사체에서 흘러내린 각종 오염물들을 제거하기 전에 착용을 하는 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장구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보호복, 방독면, 글러브, 슈커버 이제 이 네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착용을 하게 되고요. 고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착용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제 인체에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약품을 취급을 할 때에는 고글을 무조건 착용을 하는 편이죠.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방수와 방유, 액체의 방어력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먼지만 막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독사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시신의 오염물이 흘러내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변사체 오염물을 제거를 할 때 작업복에 묻게 되는데 그런 복장을 침투를 해서 피부에 전부 묻게 돼요. 그런 시신의 오염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먼지만 막는 그런 저렴한 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수와 방유 기능이 있는 CS 보호복이라든가 FS 보호복, FT 보호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반면형, 얼굴 반만 가리는 반면형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눈까지 보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전면형도 쓰셔도 전혀 문제는 안 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전면형을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전면형 방독면의 그런 흡기와 배기 기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방독면 자체에 습기가 차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면형 방독면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방독면을 착용하는 정화통 같은 경우에는 복합가스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세요. 변사사건 현장에 들어가셨을 때 시신부패 악취가 방독면을 지나서 본인의 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니트릴 글러브 아니면 라텍스 글러브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트릴 글러브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슈커버 같은 경우에는 위생 덧신이라든가 장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위생 덧신을 좀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이제 고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독사 변사사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기라든가 이제 약품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소 기기라든가 약품 살포 기기라든가 살균 소독 기기,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 청소를 하기 위한 약품, 그런 살균 소독을 위한 약품, 탈취를 위한 약품 등 다양한 기기와 약품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시신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수소 35%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신의 오염물에 살포를 하면 강력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시신의 오염물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편안하는 점, 이제 그게 첫 순위고 두 번째로는 강력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염의 범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약품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약품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밑으로 이제 살포를 하셔야 돼요. 또 피부에 묻지 않도록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고 살포를 하셔야 돼요. 과산화수소가 눈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피부에 묻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셔야 되고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공업용으로 사용이 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런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하고 벽지 전파를 제거를 하고 나면은 화장실이라든가 문틀, 창문 틀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인테리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스팀 청소기라든가 진공 청소기라든가 청소할 때 쓰는 그런 약품들을 사용을 해서 기본적인 청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청소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작업 시작 전이라든가 작업 도중,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살균 소독 작업을 이제 수시로 반복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압축 분무기에 살균 소독제를 넣고 살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독용 에탄올, 차화 염소산수 이 두 가지 약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사 변사사건 현장 투수 청소의 최종 목적은 시신 부패 악취를 제거를 해서 다음 세입자의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부동산의 이제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다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소를 진행을 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약품을 살포를 한다든가 살균 소독 기기를 이제 가동을 하거든요. 살포 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온 스팀 살균기, 연막 탈취기, 밀입자 분사기 이렇게 세 가지의 살포 기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온 스팀 살균기라든가 연막 탈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판매 회사에서 기기에 맞는 그런 전용 약품을 함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밀입자 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강력하게 멀리 분사를 해주는 기능이라서 탈취제라든가 소취제, 피톤치드, 방향제 등등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약품을 구매를 하셔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세 가지의 살포 기기를 한 현장이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현장 상황에 따라
따라 적재적소에 이제 살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벽지와 장판까지 전부 제거를 해서 집안을 신축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분사를 할 수 있는 유리자 분사기를 사용할 때도 있는 것이고, 고시원이라서 소음이 심하면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음이 적은 저온 스팀 살균기를 살포를 할 때도 있는 거죠. 연막 탈취 같은 경우에는 살포를 하시기 전에 집안의 천장을 보셔서 화재 감지기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 화재 감지기를 탈거한 이후에 연막을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현장의 주거 형태라든가 이웃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는지, 벽지 장판을 제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인테리어 구조물들을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살포 기기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장비는 이제 자외선 오존 살균기인데요. 저희가 보통 고독사 그런 변사 사건 현장에 특수 청소를 진행을 할 때 뭐 하루아침에 끝내는 게 아니라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하루 작업을 할 때마다 이 자외선 오존 살균기를 가동한 후에 철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계가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며칠 동안 돌아가면서 그런 집안의 시신부패 악취를 서서히 줄여주게 되는 거죠. 이 기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사실상 이제 이 위에 있는 살포 기기가 없어도 이 자외선 오존 살균기만 있으면은 시신 부패 악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살포하는 모습, 그런 시각적인 효과로 인해서 만족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뢰인분들에게 자외선 오존 살균기의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제 효과를 말씀을 드려도 의뢰인분들께서는 이 살포 기기에서 약품을 살포를 하는 모습을 더 신용을 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그런 시신 부패 악취 제거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것은 결국 자외선 오존 살균기가 1순위고 저온 스팀 살균기라든가 연막 탈취기, 밀입자 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2순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외선 오존 살균기 같은 경우에는 취급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살균기를 가동을 했을 때 파랗게 흘러나오는 자외선 빛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기기에서 발생이 되는 오존이라는 성분도 직접적으로 호흡을 해서 들여 마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특수 청소 작업을 진행을 하는 동안 기기를 켜놓고 철수를 한다. 철수를 하기 전에 이웃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방에 있는 환풍구라든가 화장실에 있는 환풍구, 여기를 비닐하고 테이프로 다 막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오존 성분이 옆집이라든가 윗집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오존이 이제 이웃 세대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두통이라든가 아니면 역겨움, 구토 이런 증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며칠 뒤에 다시 현장에 오셨을 때 숨을 참고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기계를 전부 끄고 창문을 전부 열은 다음에 다시 밖으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안이 어느 정도 환기가 되고 난 이후에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외선 오존 살균기는 이 특수청소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라고 볼 수가 있고, 아주 강력한 살균 소독, 악취 제거와 공기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만큼 사람의 눈이라든가 피부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제 이런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공구, 도구, 소모품. 사실상 이제 여기에 있는 그런 작업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기기와 약품과 같이 사용되는 요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시신의 오염물을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약품을 살포를 해서 보루로 닦아내고 오염물들을 봉투에 담아낸다든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를 할 때 고인의 유품을 보관할 그런 박스, 물건을 담는 마대자루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벽지하고 장판을 제거를 할 때 벽지를 뜯는 스크래퍼라든가 장판을 잘라낼 수 있는 커터칼,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스팀 청소, 진공 청소, 집안의 청소를 진행할 때에도 각종 청소 도구도 함께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철거라든가 봉사라든가 보수 작업이라든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공구들, 전동기기, 시멘트라든가 방수액, 코팅제라든가 신나 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본인의 그런 유품 정리 특수 청소 사업에 있어서 일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쌓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공구라든가 도구라든가 소모품, 이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현장을 계속 부딪혀 보면서 본인만의 세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급하게 어떠한 공구라든가 도구라든가 소모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만 이룬다고 하면은 필요한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구매해도 현장에서 적절하게 바로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꼼꼼하게 보셨다면은 생각보다 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간소한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현장에서의 비밀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품들을 저희가 막 대놓고 옮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비들을 공급 박스에 담아서 들고 다니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보통 현장에 출동하는 주거 형태 자체가 고시원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15평 미만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10평 전후 되는 주거 형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큰 장비보다는 이제 좀 휴대하기 편한 장비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유품 정리, 특수 청소 사업에 있어서 이제 갖춰야 되는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추후에 유품 정리라든가 특수 청소의 그런 작업 프로세스를 알려드릴 때 장비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